평생을 달려왔는데 왜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행복을 미래에 걸어두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자식들이 좋은 자리에 서면 그때야말로 진짜 행복이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나서도 마음속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기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살아낸 분들이 뒤늦게 깨달은 행복의 진짜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성공 이야기도 아니고 억지 긍정의 말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삶의 진실들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 행복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에서 온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완성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면, 빚을 다 갚고 나면, 자식들 결혼을 다 시키고 나면 그때 비로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 예상과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아니라 허무함입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텅 빈 느낌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완성은 끝을 의미하고 끝은 삶의 동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미완성은 내일도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것들,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것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진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은 늘 작은 목표 하나를 품고 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순환에서 온다. 우리 세대는 소유의 세대였습니다. 내 집, 내 땅, 내 통장, 이것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였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의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것은 결국 썩는다는 것입니다. 돈도 지식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탁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돈을 나누면 감사가 들어오고 시간을 내어주면 관계가 깊어지고 지식을 전하면 지혜가 자랍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하다는 사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야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진실입니다. 세 번째 진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반복에서 온다. 우리는 평생 특별한 날들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승진하는 날, 집 장만하는 날, 자식 결혼하는 날.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런 날들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한두 번 평생을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진짜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반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것, 밥이 익어가는 냄새,
산책길에서 만나는 동네 고양이, 저녁에 켜는 따뜻한 불빛,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만 누워 있어 보면 압니다. 가장 그리운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내 집 부엌에서 밥을 짓는 것,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십시오. 네 번째, 진실 행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사는 법을 아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을 다 갚으면, 건강이 나아지면 그때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문제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것이 생깁니다. 돈 문제가 잠잠해지면 건강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나아지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다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행복을 미루어 둔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대신 배워야 할 것은 문제가 있어도 웃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돈이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병은 내 것이지만 웃음은 내 선택입니다. 문제에게 인생을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행복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비교에서 온다. 우리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옆집은 아파트를 샀는데 우리는 왜 전세냐, 친구 자식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동창은 사업에 성공했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삶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며 위안을 얻는 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비교해야 할까요? 바로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걸었다면, 어제보다 한 명과 더 대화했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지 말고 오직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장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 행복은 큰 사랑이 아니라 작은 친절에서 온다. 진짜 사랑은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습관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는 것, 나갈 때 조심하라는 한마디, 아플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사랑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는 것,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 작은 친절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낍니다. 일곱 번째, 진실 행복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에서 온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기억하며 삽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때는 참 바빴는데 하며 지난 날을 그리워합니다.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과거만 바라보면 현재가 공허해집니다. 대신 오늘을 기록하십시오. 일기를 써도 좋고, 사진 한 장을 찍어도 좋고, 짧은 메모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저녁 3줄만 쓰는 것도 충분합니다. 오늘 좋았던 일 하나, 감사한 일 하나, 내일 하고 싶은 일 하나. 기록하는 삶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진실 행복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해서 온다.
나이가 들면 자꾸 고립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몸이 불편하고 귀찮고 민폐를 끼칠까 싶어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결이 끊어질 때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으로 충분합니다. 매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사람 몇 명. 이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끊어질 때 생깁니다. 그러니 계속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사람과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9번째 진실 행복은 젊음이 아니라 성숙함에서 온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찬양합니다. 늙는 것은 나쁜 것, 젊어 보여야 한다는 것이 마치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가 정말 그렇게 좋기만 했습니까?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실수하고 후회하던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립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분명 많은 것을 잃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여유를 얻고 지혜를 얻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보는 눈을 얻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증거라는 것, 흰머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성숙함입니다. 10번째 진실 행복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다. 언제까지 준비만 할 것입니까? 언제쯤 살아볼 것입니까? 우리는 평생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 왔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고 조금 더 모으면 그때 쓰겠다고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먹고 싶은 것을 드십시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오늘의 기억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11번째 진실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에서 온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섭섭했던 일,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자식이 서운하게 했던 순간, 배우자가 실망스러웠던 기억, 친구가 등을 돌렸던 일. 이것들이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우리를 조용히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승리입니다. 12번째 진실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받아들임에서 온다.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평생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의 사실이 또렷해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배우자도 불완전하고 자식들도 불완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13번째 진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에서 온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이것이 오랫동안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늘어나고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마음이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편히 잘 수 있는 침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 따뜻한 공간, 이야기 나눌 사람 몇 명.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 모으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가 찾아옵니다. 14번째 진실 행복은 건강한 몸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에서 온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은 변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몸이 아파도 환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몸은 멀쩡한데 늘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마음입니다. 몸은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내가 주인입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마음의 힘입니다. 15번째 진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다. 언제쯤 안정될까? 언제쯤 편해질까? 언제쯤 행복해질까? 우리는 평생 어딘가에 도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완벽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목적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오늘 걷는 이 길을 즐기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어딘가가 아니라 여기, 이것이 답입니다. 16번째 진실 행복은 성공이 아니라 의미에서 온다.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세상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7번째 진실 행복은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늙어가는 것에서 온다. 젊어 보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부정하고 늙어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오히려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른을 50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른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이른답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흰 머리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70년을 살아온 훈장입니다. 그 자신감, 그 평화로움이 어떤 젊음보다 아름답습니다. 18번째 진실 행복은 자식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 자식들이 잘 되면 행복하고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내 행복을 의존하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자기 삶을 먼저 살아가십시오.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내가 먼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해집니다. 19번째 진실 행복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나이가 들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해도 바꿀 수 없고 미래를 걱정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오히려 더 밝아졌다는 분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와 걱정으로 보낼 수 없다고 대신 오늘 하루하루를
최대한 즐기기로 했다고. 그분은 의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오래 사셨습니다. 20번째 진실 행복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에서 온다. 더 많이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루면 또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진짜 행복의 비결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습관입니다.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볼 줄 알아서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편하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매일 저녁 3줄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좋았던 일 하나, 감사한 일 하나, 내일 기대되는 일 하나. 긴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3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이 아닌 가진 것을 먼저 보는 눈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한 달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소모되는 관계 하나를 조용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끝나고 나면 한숨이 나오는 모임. 단번에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면 됩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나가지 않아도 될 자리는 조용히 빠지는 것입니다. 그 빈 시간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하루를 위한 아주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하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보다 5분 더 걷기, 오늘 읽고 싶었던 책 한 페이지 펴보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기. 이 작은 목표가 하루의 의미를 만들고 인생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감각을 살려줍니다. 네 번째는 오래 미루어 두었던 것 하나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 먹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라고 말하며 미루어 왔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중 하나를 해보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5번째는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 작은 칭찬 한마디, 도움의 손 한 번,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함을 건네십시오. 그 친절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냈다는 따뜻한 느낌으로 마무리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조용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행복이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행복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금 여기 이 순간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 흰 머리 하나하나, 그것이 모두 살아온 증거이고 쌓아온 지혜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저 오늘 하루를 즐기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용히 깊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